참 신기해요. 이렇게 그 눈앞에 보이면 힘이 덜 들죠. 예.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앞이 안 보일 때는 전혀 막 이렇게 힘든데 그 눈앞에 뭐가 보이면 이렇게 더 힘이 나죠. 문수사 마당에서 바라보는 보현봉입니다. 문수사 이성만 초대 대통령 글씨라고 합니다. 삼각산 천연 문수 동굴입니다. 우와, 저 안쪽에 문수 보살상이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많은 복덕과 반야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문수는 문수사리의 준말로 훌륭한 복덕을 지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 사후에 인도에서 태어나 반야의 도리를 선양한 이로서 항상 반야지혜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반야란 말도 결국은 지혜입니다. 보현보살과 더불어 비로자나불의 협시보살로 유명합니다. 대웅전에 보통 좌측에 봉안됩니다. 연화대에 앉아 오른손에는 지혜의 칼을, 왼손에는 푸른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반드시 저렇게 사자를 타고 계십니다. 가운데가 수인 비로자나불입니다. 우리나라 문수신앙이 본격화된 것은 643년 자장이 중국에서 신라로 돌아와 황룡사에 구청탑을 세우고 평창 오대산 중대에 정멸보궁을 건립하여 문수신앙의 중심 도량으로 만들면서 문수신앙이 본격화되죠. 이 문수보살은 늘 사자를 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정멸보궁에 가면 유난히 사자상이 많죠. 여기 그 사자가 있죠. 사자는 그 호국의 의미도 있고 바로 그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죠. 또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오대산 상원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자상입니다. 문수사리는 산스크리트 만주 슈리의 음역입니다. 이 만주는 달다, 훌륭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슈리는 복덕, 그러니까 훌륭한 복덕을 지녔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반야경을 편찬합니다. 이 문수보살이 계시는 곳은 어딘가 중국 산시성 오대산에 계신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평창에 있는 오대산을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자장율사뿐만 아니라 그 조선 세조도 그 오대산에서 문수보살, 즉 문수동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자장이 그 중국에서 그 오대산 태화지에 있는 문수보살 석상 앞에서 그 친견을 하려고 7일 동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살로부터 이 산스크리트로 된 사구계를 받게 되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런데 한 노성을 만나가지고 해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라에 구청탑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노성이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오대산이 문수보살이
늘 계시는 곳이다라고 알려주게 되죠. 자장뿐만 아니라 세조도 그 문수보살을 만났다고 하죠. 그래서 문수동자상 오대산 상원사에 유명한 국보가 있습니다. 이 절은 고려시대 신품 사연으로 유명한 탄영스님께서 원래 이 천연 동굴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문수암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1109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어머니께서 황해도에서 이곳까지 와서 100일 기도를 하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암행어사 박문수 유명한 분이 있죠. 바로 박문수 아버지도 여기서 기도를 하고 박문수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평지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꼬박 2시간을 등산을 해야 합니다. 아마 그 정성이 지극해서라도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듯 합니다. 가운데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왼쪽이 문수보살, 오른쪽이 보현보살입니다. 특히 그 왼쪽에 문수보살은 명성 황후께서 이렇게 봉안하신 거고,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는 이방자 여사께서 봉안하신 겁니다. 불교에서 그 지혜를 나타내는 유명한 보살이 있습니다. 문수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문수보살과 늘 함께하는 보현보살은 그 실천을 의미합니다. 문수봉 해발 727m에 올라왔습니다. 요 옆에 있는 게 실제 문수봉입니다. 오대산 상원사 바로 입구에서 표지 따라가면 상원사 0.3입니다. 세조가 피부병으로 고생을 할 때 이곳 상원사에 와서 그 문수보살께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드리죠. 자, 그리고 상원사 옆쪽으로는 이렇게 바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몸을 씻고 있었을 때 어떤 그 동자가 하나 지나가고 있어서 등 좀 밀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상처로 얼룩진 자신의 등, 원래 그 임금의 약점을 보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세조가 고마워서, 그러니 야 이렇게 등 밀어 줬단 말 절대로 하지 마라 했더니 이 동자도 문수보살 만났다는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 일화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상원사에는 아주 귀중한 국보, 바로 문수동자상이 있습니다. 상원 탐방지원센터에서 500m를 왔고, 정멸보궁까지는 1.5km, 비로봉까지는 3km 남았습니다. 상원사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렇게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조는 아마 이런 곳에서 멱을 감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멸보궁할 때, 정멸은 우리가 보통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입적하신다 또는 열반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죠. 뒤에서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오대산 중대 그러는데, 중대가 도대체 뭐냐 그러는데요. 바로 이 오대산은 북대, 남대, 서대, 동대 이렇게 4대가 있고 가운데가 중대입니다. 그렇게 오대산입니다. 중대 사자음은 기와 자체가 예술입니다. 비로전 이렇게 돼 있죠.
비로전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운데가 비로자나불입니다. 이 비로자나불의 양쪽에 원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이렇게 협시보살로 되어 있는데, 와, 여기 오대산에는 5만의 보살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5만의 보살을 다 이렇게 새긴 것 같습니다. 중대 사자음입니다. 삼국유사에 우리 그 보천과 효명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동대에서 관음보살을 1만, 그리고 남대에서는 1만의 지장보살, 그리고 서대에는 1만의 대세지보살, 그리고 북대에서는 석가열애와 나한, 그리고 이 중대에서 바로 비로자나불과 1만의 문수보살을 만나게 됩니다. 차로 공양을 하죠. 그리고 또 이 문수보살을 만난 이곳이 진여원이었는데요. 요 밑에 바로 상원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효명태자가 그 성덕왕이 됩니다. 이 성덕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문수보살 만났던 곳, 그 자리에 진여원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의 상원사입니다. 이렇게 문수보살은 반드시 저렇게 사자를 타고 계십니다. 문수보살은 칼과 보라색 연꽃을 들고 계시는데, 보통 그 문수보살은 그 석가열애불의 그 좌측에 이렇게 좌측에 계시는 분인데, 여기는 가운데가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에 똑같이 문수보살은 이렇게 사자를 타고 계십니다. 와, 여기 오대산에는 5만의 보살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5만의 보살을 다 이렇게 새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자암이고, 여기가 정멸보궁 올라가는 길입니다. 제가 까먹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부처님 중에 그 중대 사자암에 모셔졌던 비로자나불, 그것도 도대체 뭔가 그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라면, 그 하나님은 비로자나불, 그런 식으로 유추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정멸보궁에는 저렇게 부처님이 안 계시죠. 이렇게 포다는 방석만 있습니다. 보통 그 부처님 진신사리는 이렇게 탑에 봉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그 중대 정멸보궁은 이곳 어디에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지형 중에서 용의 정수리에 해당되는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여기 그 사자가 있죠. 사자는 그 호국의 의미도 있고, 바로 그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죠. 저는 지금 오대산 정상 비로봉에 섰습니다. 저는 그 오대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지금 그 해까지 졌습니다. 하지만 그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자장율사가 왜 그렇게 그 문수보살을 만나고자 했을까 하는 그 깨달음을 조금 얻은 것 같습니다. 문수보살이 바로 지혜를 상징하죠. 결국 자장율사는
지혜를 얻고자 바로 문수보살을 만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피커 기능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밤을 밝혀주는 이런 등불 역할도 하는 거였습니다. 중대 사자암 벽화인데요. 동자 스님들의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중대 사자암입니다. 불을 밝혀놓고 있어서 제가 아주 쉽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장율사가 젊을 때 오늘날의 통도사 근처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선덕여왕이 벼슬을 내리죠. 물에 귀를 씻을 정도로 걷고 마다했던 그 자장율사가 643년에 귀국을 합니다. 선덕여왕이 고구려 백제 그리고 여자가 왕이 되니까 뭐 도전 세력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하는데요. 아마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 문수보살이 호국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 조국 신라를 위해서 또는 이 대중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겠다 해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분황사에서 설법도 하고 또 신라가 강성해지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선덕 여왕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오대산 쪽으로 오시죠. 아마 문수보살을 찾고자 했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신라를 또는 어려움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얻으려고 아마 문수보살을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암사를 찾은 이유는 저 멀리 수마노 탑 때문입니다. 적멸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사 문수전입니다. 상원사 문수전에는 국보 문수동자상이 있습니다. 세조 12년 144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조각수법이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또 불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하죠. 고개는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인데 머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묶어 올려 가지고 완전히 동자머리 아주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볼은 도톰하게 완전 어린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데 이 촬영이 금지되어서 그래도 한번 줌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보입니다. 국보 문수동산 국보 문수동자상입니다. 네.